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소개보다는 시세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문의도 많고요. 다이아몬드가 현재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죠? 그리고 앞으로 다이아몬드 가격이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만약 오른다면 언제까지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단기적으로 오를까요?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짚어가려고 합니다. 여러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단기적으로 말씀드린다는 건 어렵고, 저도 제 의견일 뿐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는 게 우선 맞고요. 그리고 워낙 긴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편에 나눠 시리즈로 영상 준비해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역사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인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격을 얘기하는데 인도가 왜 이런 얘기 아마 이렇구나 라고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인도에서 다이아몬드 18세기까지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생산은 모두 인도에서만 나왔습니다. 다른 데에서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보통 연마된 다이아몬드를 무굴컷이라고 합니다. 좀 무굴 제국은 나중에 있긴 합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커팅 기술이 나중에 이제 이름을 명명했기 때문에 인도에 있던 무굴 제국 그 이름을 따 무굴컷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반짝거리지 않습니다. 그 일례로 코히누르라고 19세기 말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칼레넌이라는 큰 다이아몬드가 생산되기 전까지 약 180캐럿인 코히누르가 제일 크고 오래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다이아몬드로 아시죠? 그게 인도가 영국에 지배를 당하면서 왕실에게 뺏기게 되는데, 영국 왕실에서 그 코히누르라는 다이아몬드를 처음으로 받아봤을 때 상당히 기대가 컸답니다. 그 이름 자체가 빛의 산이었거든요. 그러니 180캐럿의 다이아몬드, 그 큰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거리면 얼마나 이쁠까라고 해서 귀족들, 그러니까 왕실에서 엄청 기대를 하고 열어봤는데, 실망을 크게 한 겁니다. 그냥 약간 뿌연 하얀 돌멩이였던 거죠. 그래서 재연마를 합니다. 약 100캐럿 정도로 180캐럿인 다이아몬드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실 홀, 그러니까 왕관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반짝반짝거리게끔 다시 재연마를 하게 됩니다. 그렇듯 인도는 다이아몬드는 생산했습니다만 커팅 기술이 뛰어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3세기 들어서 유럽에서 왕족들이 다이아몬드를 많이 쓰고 유행을 하면서 이탈리아에서 상인들이 연마를 하기 시작했고요. 17세기 베네치아에 있는 다이아몬드 연마 기술자가 저희가 제일 많이 쓰는 브릴리언트 커팅이라는 다이아몬드 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나중에 네덜란드 혹은 벨기에에 있는 엔트워프 쪽으로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고요. 중세 들어 지나서부터 다이아몬드의 관리는 유태인들이 하게 됩니다. 18세기에 인도에서는 생산이 고갈되고 더 이상 다이아몬드는 현재도 생산되거나 채굴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제 생산이 됐냐면 1700년도 중반에 브라질에서 다이아몬드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량의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광산이 개발됐고, 아프리카 쪽에서 여러 광산들이 나오면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그거를 독과점을 드비어스에서 하게 됩니다. 이 드비어스 얘기랑 러시아 이야기는 아마 다음 편에 한 번 더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인도까지만 얘기를 드릴 건데, 그렇게 채굴된 다이아몬드들이 실은 연마를 어디서 했냐면 지금 엔트워프 쪽인 그 북유럽 쪽에서 연마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인도에서 그 연마 기술을 배우러 엄청난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생산된 양은 전혀 없는데 인도 사람들이 유럽으로 진출하게 된 거죠. 값싼 인건비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 산업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저렴한 인건비로 배우기 시작했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유태인들에서 인도 사람들에게로 점점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에 있는 산업시설이 완전 망가지게 되면서 그 많은 인도 사람들이 다시 인도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도 서부에 있는 수라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인도를 지배하기 위해 영국이 동인도 회서를 세웠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이 연마사들이 그곳에서 다이아몬드가 채굴되진 않습니다만 연마하는 공장을 세우게 되고요. 유럽에서 가지고 온 다이아몬드들을 그곳에서 저렴한 인건비와 저렴한 공임을 받으면서
연말하기 시작했고 그게 무려 현재로서 100년이 넘게 된 겁니다. 기록으로 보면 20세기 말까지 199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90%까지 수라트라는 그 도시에서 생산을 하게 됩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연마 생산량의 72%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인도로 다이아몬드가 모여서 그곳에서 연마돼서 각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그러하고요. 그런 인도가 지금 셧다운 상태입니다. 뉴스에 보시는 것처럼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인도 셧다운을 했습니다.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다이아몬드 생산도 2달간 멈춰섰습니다. 생산된 다이아몬드들을 인도로 가져가는 것도 힘들지만 인도에서 연마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2달간 다이아몬드 공급은 전 세계에서 72% 정도가 중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 판매된 것에 대해서 다시 복구되고 있는 공급이 현저하게 줄었고요. 5월 30일부터 셧다운이 풀렸습니다. 그 약 한 달 정도겠지요. 한 달 정도만에 생산이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워낙 정지된 상태에 인도로 들어가는 연마를 위한 원석 공급량도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재고량이 점점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급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보셔도 현재로서는 다이아몬드 가격이 우선은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광물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재고량이 줄게 되면 공급량이 갑자기 늘 수가 없습니다. 채굴되는 양이 갑자기 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되는 양이 주는 것만큼 재고량이 준 상태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올라간 다이아몬드 시세는 떨어지게 되는 가능성은 현저히 적기는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내를 드렸고요. 다음 편에 아마 인도와 더불어서 드비어스랑 러시아 얘기 잠깐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에 대한 얘기 세 번째는 아마 하게 되게 될 겁니다. 오늘 알려드렸던 이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이아몬드를 살지 말지 혹은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팔지 말지 이런 고민하실 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안내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